때는 1980년 12월 8일 오후 5시. 뉴욕의 네. 센트럴 파크가 내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다코타 하우스에서 한 부부가 집을 나섭니다. 네네.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네. 부부 중 남편이 세계적인 가수였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죠. 그때 한 팬이 그에게 다가옵니다. 6개월 전 이 가수가 낸 앨범을 내밀면서 사인을 부탁했죠. 네.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원하게 사인을 해주는데 때마침 기자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.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네. 누굽니까? 저분 그 비틀즈. 존 레논이죠, 존 레논. Love is real. Real is love. Love is feeling. Feeling love. Original people living for tonight. 상상된다. 그분은 루이 암스트롱 아닙니까? What a wonderful world. 와 진짜 탑개그맨. 뭐 코미디언 두 분 계시면 저희가 더 웃겨드리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개인기 준비하셨다고요. 5, 6, 7, 8. 알파베타 감마 델타 7, 8.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엑슨 제타 에타 세타 이타 카파 람다 뮤. 화학 개인기다. 화학 개인기야. 방송이 장난이에요? 아니 원소기호를 와 상상도 못했어. 신경전이 지금 벌어졌는데. 존 레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. 그렇죠.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뮤지션이죠. 이 전설의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, 또 해체한 후에는 솔로로 활동하면서 러브, 이매진 등의 명곡을 남겼는데요. 최고죠. When I say that trumpet, I wanna hold your Hide away, oh, I believe in yesterday. 하지만 이 사진을 찍고 네. 5시간 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후 5시 녹음실로 떠난 존 레논과 아내 오노 요코가 밤 10시 50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. 요코가 앞서 걸어갔고 존 레논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요.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. Hi, John. 존 레논이 뒤를 돌아보죠. 바로 그 순간 탕!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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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총 5발 가운데 4발의 총알이 존 레논의 가슴과 팔에 명중하게 됩니다. 존 레논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. 곧 경찰이 도착해서 존 레논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합니다.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합니다. 당시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끊고 속보를 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요. Former Beatle John Lennon was killed and where his family still live. Lennon was shot and killed. Nothing to kill or die for. 존 레논을 애도하기 위해서 2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뉴욕에 모였을 정도로 죽음을 모두가 슬퍼했습니다. 야, 허망하다.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미 범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아까 그 사진에 있습니다.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. 그 구석대기에 걸린 남자가 하나 있어요. 소름 돋아.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, 5시간 전 존 레논에게 사인을 받은 저 팬이 바로 존 레논을 죽인 범인이었습니다. 야, 난 팬이 죽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사진을 처음 봐요. 25살의 젊은 청년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
이 사람이 존 레논의 아주 뭐 광팬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사인할 일이 있다고 하면 마크 체프먼이라고 사인을 안 하고 괜히 존 레논이라고 사인을 한다든가. 스스로를. 존 레논이 7살 연상의 일본계 오노 요코와 결혼해서 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. 자기도 연상의 일본계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든가. 야, 진짜 광팬이다.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네.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인을 해줬잖아요. 네. 그때까지 분위기가 100% 좋았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. 5시간 만에. 그러니까 그 5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어? 왜죠? 이렇게 하면 카트가 넘어오더라고. 와, 천재. 아,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. 배워갑니다. 아니, 갑자기 왜 단어를 내? 재성 씨가 아까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봐, 우리 얘기 안 듣고 있잖아. 우리 얘기 안 듣고 있어. 실제로 보니까 이게 더 재밌네.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5시간 전에 앞서서 잘 사인을 받아놓고 왜 왜 갑자기 거예요? 돌변해서 총으로 쏘았느냐. 사건 후 12년이 지난 1992년 마크 체프먼이 감옥에서 미국 유명 토크쇼인 레리 킹 라이브와 인터뷰를 했는데요. 네네. This thing, you know, in fairness, wasn't all about becoming a pseudo celebrity. It was born of anger and rage, and that's what happened. 존 레논이 가짜라고? 뭔 소리야? 가짜라는 게 무슨 소리야? 이런 말 아시죠? 팬과 안티는 한 끗 차이다. 맞아요. 존 레논의 열성 팬이었던 마크 체프먼이 한순간 안티로 돌변한 건데 돌변한 이유가 뭐였을까요? 마크 체프먼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서 좀 고생을 하기도 했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유일한 안식처가 이제 비틀즈의 음악이었죠.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런데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. 이 분이 종교에 좀 빠지게 돼요. 근데 어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비틀즈가 예수보다 인기가 많다는 망언을 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모르겠다. 아마 예수보다도 비틀즈 아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? 이러다가 또 갑자기 확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. 이런 식의 말을 하다가 나온 이야기였습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보니까 네. 종교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마크 체프먼이 뭔가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존 레논 대표곡 이매진 아시죠? 네. 종교를 위해서 뭐 죽거나 죽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천국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존 레논한테 어떤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된 거죠. 자, 그러던 1980년 앤서니 포셋의 존 레논 One Day at a Time이라는 책이 마크 체프먼에게 또 충격을 줍니다. 존 레논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이 앤서니 포셋, 이 비틀즈 해체 당시의 일들과 오노 요코와의 만남 등 자신이 직접 본 존 레논의 사생활을 그냥 담은 책인데요. 이 책을 읽은 마크 체프먼은 존 레논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. 왜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해?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 한 번 삐뚤어지면 이제 계속 다르게 보이는 거야. 다 믿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. 무소유의 삶을 꿈꾼다면서 수백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등 존 레논이 위선자이고 그동안 자신이 속았다며 죽이기로 결심한 거죠. 아니, 제대로 망상이네. 망상이 끝이네. 그래서 마크 체프먼은 1980년 11월 27일 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389경 리볼버를 구입을 합니다. 뭐 전형적인 권총이죠. 그리고 12월 8일 존 레논을 향해서 총 5발을 쏘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경비원에게 잡혀 있었던 마크 체프먼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. 남주 씨, 그게 뭘까요? 내가 존 레논인데 감히 네가 날 붙잡아? 아닙니다. 아니에요? 종교 때문에 처음 존 레논을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
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경건한 걸 했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,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마쳤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. 어떻게 보면 좀 경건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노래 불렀을 것 같아. 어떤 노래죠? 노래. Let it be, 어우, let it be. Mother Mary comes to be. Let it be. 다 이런 것도 감정을 해도 되나요? 그럼요. 감점 마음껏 들어가시죠. 마이너스. 아, 그 노래를 왜 괜히 해요? 근데 노래 불렀다고 마이너스 10점을 주시면 어떡해. 제 마음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레디비는 주로 존 레논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폴 맥카트니가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.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다. 아주 신났네, 신났어. 아이고, 진짜 신났네. 아쉽게도 세 분의 답이 전부 틀렸습니다. 독서를 합니다. 설마 성경책? 소름. 아니었어요. 자, J.D.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책이었어요. 그 왜 그 책을 읽어? 자, 그는 이 책을 16살이던 1971년부터 수십 번 읽었다고 하는데요. 이 사건 당일 존 레논을 기다리면서도 읽었다고 하고요. 심지어 체포된 후 취재진한테도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 책 뭐 메시지가 있나? 그런데 이 책의 놀라운 점이 뭐냐?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 리 하비 오스왈드 이 사람이 저격 후에 체포가 됐는데 설마. 그 사람도 호밀밭의 파수꾼 이 책을 들고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존 힌클리 President Reagan in March 1981. 이분도 범행 직전에 하필이면 호밀밭의 파수꾼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. 우와, 이거 뭐지?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청소년들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 너무 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좀 판매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좀 충격이라면 충격이 있었던 책입니다. 그래서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더욱더 심해진 나머지 공격적으로 변해서 범죄까지 이어진 건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. 존 레논도 그렇지만 네. 그 남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바로 옆에 있어. 네, 오노 요코노 마음이 어땠겠어요. 그러니까요. Love is you. You and me. 현재 89세인 오노 요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지금도 나는 아파트를 드나들 때 매우 조심하고 있어요. 트라우마지. 체프먼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를 생각하는 것조차 정말 끔찍해요. 자, 존 레논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? 열성 팬에게 비극적으로 살해당한 비운의 스타 존 레논이었습니다. 뭐 아주 야, 이거 스토리가 있네요. 저기 굉장히 탄탄하네. 네.